특수요양보호 기술 치매 요양보호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문제가 9문제입니다. 자, 설명과 문제 풀이와 그 해설지를 보고 설명해 드리니까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직접 풀어보는 형식으로 하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문제가 나타나는 치매의 단계는 치매 단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증이 있다.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그럼 뭐 중기, 말기 되겠죠?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아까 이 앞전 영상에 보면은 이름표를 적어둔다. 그게 중기였거든요.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죠? 저는 그냥 중기로 하겠습니다. 중기인지 말기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이런 문제를 시간에 끌 수는 없겠죠? 37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네요. 말기입니다. 저는 기억을 이걸 뭘 더 채울 수가 없어서 2번으로 했는데요. 저처럼 하면 틀리겠군요. 37번에는 3번 말기입니다. 해설지로 말기 증상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치매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로 쏙쏙 들으면서 연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초기 대상자는 일관성 및 연결성이 손상되어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초기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꾸 바뀐다. 자주 바뀐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자,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초기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게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중기.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확실성이 떨어지죠.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한다. 이제 혼동의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중기. 대화의 주제가 제한된다. 자주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중기.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 이것, 그들, 그것의 사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용어를 잃어버려서 이거, 그거 뭐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초기 치매 단계보다 줄어든다.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중기입니다. 부적절한 명사, 부정확한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 여기 중기,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 보시면은 그 이름표를 붙여준다. 그게 중기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무언증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기라고 한 건 틀렸습니다. 말기. 자, 37번 문제 정답이 말기였는데요. 보기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이 생긴다.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한다. 자, 눈도 못 맞춘다고 합니다. 말기 때는.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그죠? 자주 바뀌는 거는 초기, 주제가 제한되는 건 중기, 그냥, 사용하는 어휘 수가 현저하게 적고, 뭐,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거는 말기입니다.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든다. 그 말이 없어진다 했죠. 심하면 스스로는 말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한다. 말기입니다. 발음이 부정확하여 치매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침해 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자, 말기입니다.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보기에 있네요.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보기에 있습니다.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한다. 말이 없어진다. 자, 모두가 말기에 해당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저는 틀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다음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중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자,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입니다. 86세의 치매 대상자가 아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상호를 당할 뻔했다. 자, 어떤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냐? 짧은 문장을 사용하기. 할머니 안녕하세요. 짧죠? 지켜졌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기. 자, 반대편에서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그럼 약간 거리가 있죠? 자, 2번이 잘못된 것 같죠?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하기. 자,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며 손짓, 발짓, 인사도 했습니다. 자, 일상적인 어휘 사용하기. 안녕하세요. 일상적이죠? 존칭어를 사용하기.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니? 안 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답은 2번이겠죠? 3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경우에 적어도 1m 이내로 가까이 다가서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또한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39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이네요. 손짓이나 발짓 등의 행동은 피한다. 비언어니까 그죠? 피하면 안 되겠죠. 손짓이나 발짓을 사용해야겠죠.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대상자 옆에서 서서 대화한다.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야겠죠.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다른 신호를 사용해야 하죠. 틀렸습니다.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 이게 조금 더 맞겠죠?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 신체적으로 어떤 접촉을 해서 또 어떤 걸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답은 39번에 5번입니다. 네, 5번이네요.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한다가 맞습니다. 1번 귀가 잘 안 들리는 대상자에게는 손짓, 발짓으로 표현한다. 그죠?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 신체적 접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 대상자의 손을 이끌어 지적하는 것 등 말이 아닌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자, 여기 답안지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요약해뒀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한다.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본다고 목이 좀 아프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물건값 계산하기와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는
물건값 계산하기 같은 인지 자극이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합니다. 1번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대상자. 이렇게 물건값 계산하기 훈련이 필요하냐? 경증 치매가 있는 대상자. 치매는 없으나 침상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대상자. 이건 뭐 아니죠. 치매가 없는데 굳이. 말기까지 치매가 진행된 대상자. 말기까지 치매가 된 대상자 물건값 계산하기 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대상자. 인지 자극이니까 의사소통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경증 치매가 있는 대상자.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대상자. 이거 아닐까요? 1번. 어렵네요, 문제.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물건값 계산하기와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는 치매는 없으나 침상에 누워서만 생활하는 대상자. 왜일까요? 40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값 계산하기는 뇌졸중 등 신체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신체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위한 훈련이다. 그렇겠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 인지 자극 훈련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0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인지 기능 수준별 인지 자극 훈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지금 이 보기 3번처럼 치매는 없으나 침상에서 누워만 생활하는 대상자에 해당되겠죠. 뇌 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증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죠. 2번에 보면 보기 2번에 보면 경증 치매가 있는 대상자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똑같이 그리기, 선 따라 그리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자, 4번 보기에 말기까지 치매가 진행된 대상자. 그죠? 중증이죠, 중증? 아닌가요? 여기 책에 중증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선 따라 그리고 찍기, 똑같이 그리기, 따라 그리기, 이름 맞히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 인사말 연결하기 있습니다. 40번은 물건값 계산하기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는 그런 대상을 인지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40번 틀림. 자, 41번 치매 초기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아까 봤는데 기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무언증. 무언증은 몇 개였죠? 무언증은 말기였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이게 초기 증상이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 이것, 그들, 그것의 사용이 증가한다. 이것, 그것 사용이 증가한다. 이거는 중기였습니다. 중기. 지금 초기 찾는 거죠. 다가 일단 다 들어가야 되고, 라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럼 간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가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는 확실하거든요. 초기. 자, 무언증도 무언증은 말기니까 제가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자, 이게 확실한 거는 표시를 해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다는 맞는데 라도 아니니까 가가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아닐까요? 4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를 푸는 두 방식이 되겠죠? 41번. 말이 없어지는 무언증은 치매 말기에 나타나는 증세이다. 그죠? 라. 치매 중기의 문제로 요양보사는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해 준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입니다. 그죠? 자, 확인했고 4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자극 훈련 A와 대상자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내 건강 일기를 쓴다. 아까 제가 초기, 중기, 말기 이전 영상인지 이번 영상인지 한번 그 해설지에서 읽어드렸거든요. 내 건강 일기를 쓴다. 자, 이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중증 인지 장애 대상자는 안 되겠죠?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손 모양을 똑같이 뭐 오면 오자로 똑같은 손 모양을 만드는 것은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안 되죠.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자, 이거는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라고 조금 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탬버린 연주하기. 이건 이제 악기잖아요, 그죠? 악기는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였어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빈칸 채우기. 이거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였던 것 같은데요. 경증 인지 장애 대상자 안 됩니다. 답은 4번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의 답은 4번 맞네요. 옆에 잠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지기능 수준별 훈련 종류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특히 중증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 훈련 중 악기 연주하기는 탬버린 흔들기, 피아노 치기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 탬버린 흔들기, 뭐 이렇게 나오거나 피아노 치기. 이걸 악기 연주하기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43, 44, 45번 문제 풀면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훈련을 할 때 올바른 진행 방향. 손 모양을 똑같이 만든다. 언제 하는 거죠? 경증 인지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참고하세요.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대상자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거 좀 기다려줘야죠. 스스로 하도록. 같은 동작은 반복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복을 해서 좀 쉽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행자가 적절히 손 동작을 만들고 대상자가 따라하게 한다. 이것도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훈련이다. 이건 아닙니다. 경증이라고 했죠? 대상자 스스로가 따라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손 모양 똑같이 할 때까지. 진행자가 적절히 손 동작을 만들고 대상자가 따라하게 한다. 좀 걱정스러운데요? 대상자가 스스로 경증인데 스스로 따라 할 수 있을까? 진행자가 적절히 손 동작을 만든다는 게 진행자의 손인지 대상자의 손을 일단 만들어주고 대상자가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한번 힘을 실어 볼까요? 이거는 조금 밟히는데요. 43번에 답은 4번입니다. 그죠? 뭔가 뒤숭숭한 거는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틀렸죠? 진행자가 적절히 손동작을 만들고 대상자가 따라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적절히 손동작을 만드는데 누구의 손을? 대상자가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도 보여주고 나서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죠? 40번 해설지를 보려고 하는데 해설지에는 43번이죠?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잘하면 1번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해설입니다.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손을 만져드린다. 신체적 접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2번 대상자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하면 기다렸는데도 못할 수 있죠. 따라하지 못하면 진행자가 도와주는 것이 좋다.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따라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못하면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같은 동작은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손 모양을 반복하여 만든 다음 나중에는 그동안 했던 손 모양을 기억해서 혼자 다시 해보게 한다. 그래서 같은 손 모양을 반복하여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훈련이다. 볼까요? 인지 장애가 있더라도 쉬운 손 모양은 따라할 수 있어 중증 인지 장애 대상자에게도 적용하기 좋다. 인지 장애가 있더라도, 그지?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아니고 있더라도 쉬운 손 모양은 따라할 수 있어 중증 인지 장애 대상자에게도 적용하기 좋다. 자, 그래서 43번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훈련을 할 때 올바른 진행 방법은 4번 진행자가 적절히 손동작을 만들고 대상자가 따라하게 한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44번 악기 연주하기. 탬버린이나 피아노식이죠. 악기 연주하기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억력 향상, 진압력 강화. 진압력이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와 이름 이런 거였죠. 악기 연주하기로 그런 게 되나? 계산력 증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력 향상, 우울증 증가. 우울증 증가는 아니겠죠? 진압력도 아닐 것 같고요. 악기 연주를 하면 기억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그 음계도 생각해야 되고 리듬도 생각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그걸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44번 보겠습니다. 44번은 1번 맞네요. 악기 연주하기는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얼굴과 손 등 소근육 기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현력도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표현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억력,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주의력과 얼굴과 손 등 소근육 기능과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기 연주하기가 아주 좋네요. 자, 마지막 45번입니다. 이거 하면 저는 이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적합한 훈련은 1번 메뉴판을 보고 짬뽕, 탕수육을 주문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다. 그죠? 중증 인지 장애 대상자가 이걸 적합한 훈련일까요? 이 모자와 관련된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까? 자,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보세요. 음악을 듣다가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탬버린을 흔들어 보세요. 오전에 한 일 몇 가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진짜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증,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답을 제가 시험이라고 보면
태기를 해야 하니까 한번 볼게요. 중증. 중증 인지 장애 대상자가 하는 훈련들이 보통 흩어진 앞글자로 단어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선 따라 긋고 찍기, 똑같이 그리기, 이름 맞히기, 똑같은 모양 만들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 인사말 연결하기 등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음악을 듣다가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탬버린을 흔들어 본다. 일단 음악이라고 했으니까 악기 연주잖아요. 이거 아닐까요? 자, 자신이 없죠? 제 목소리를 봐도. 하지만 여러분도 시험을 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45번의 답은 4번. 다행히 맞췄습니다. 자, 45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메뉴판을 보고 짬뽕 탕수육을 주문하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건 계산 문제죠. 자, 계산은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 훈련 방법입니다. 계산은 인지기능 문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지기능 장애자인데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2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이 모자와 관련된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 회상은 경증 인지 장애 대상자 훈련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3번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를 통해서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의 언어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경증, 가볍게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단어 읽기를 많이 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경증입니다. 우린 지금 중증을 찾아야 되죠. 5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뇌 건강 일기 쓰기 훈련을 시킴으로써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타인과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일기 내용 같은 오늘 한 일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와 자에게 적합한 훈련은 악기 연주하기. 음악을 듣다가 과수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탬버린을 흔들어 본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영상을 올리고 싶을 때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